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 브리핑 219회에 게재된 RPA,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다는 내용으로 니케이 컴퓨터 2020년 11월 12일자 22에서 35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코로나19로 긴박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주민과 사업자의 재난지원금 및 협력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거나 기업이 출근하는 사원수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대량의 데이터를 즉시 처리해야 하는데, 지난해 봄부터 코로나19 대책에 분주하던 기업과 지자체들은 이와 같은 새로운 난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큰 역할을 담당한 것이 컴퓨터 작업의 자동화 기술인 RPA,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재난지원금 및 협력금의 신청 접수에 RPA를 적용해 처리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한 RPA 선진 기업들은 출근이 불가능한 사원 대신 RPA가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텔레워크의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RPA의 적용 및 보급을 위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RPA로 빠르게 진격하고 있는 선진 지자체 및 기업들의 움직임을 소개합니다. 파트 1은 재난지원금 지급의 로봇 활용으로, 지난해 봄부터 코로나19 대책으로 전국 지자체들이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에 분주하였을 때 많은 지자체들이 인해 전술로 대응하는 가운데 RPA를 구사하여 자동화에 도전한 지자체들이 등장하였는데, 디지털화에 뒤처져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지자체 업무를 개선하려는 현장의 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10만 원의 특별 정액 지원금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해 미시마시는 전자신청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시즈오카현의 지자체용 시스템 기반을 이용해 독자적인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3일 만에 개발했는데, 특별 정액 지원금은 마이 넘버 카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했지만 미시마시는 마이 넘버 카드가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마이 넘버 카드, 즉 새로운 공적 신분증명서의 보급률이 20% 미만으로 많은 시민들이 온라인 신청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마이 넘버 카드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만으로는 시민의 편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카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독자적인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새로운 문제로 첫날에 2,000건 가까이 신청이 쇄도하여 심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직원의 부담이 증가한 것입니다. 시민들은 독자적인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각종 서류를 촬영한 화상 데이터를 등록해야 하는데,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서류와 재난지원금 수령 계좌를 확인하기 위한 예금 통장 등으로 이것들을 다운로드하여 인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초기에는 수십 명 규모의 직원을 동원해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기에 직원의 작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시마시가 투입한 것이 RPA로, 스기야마시가 재난지원금 신청 업무를 효율화하는 RPA 소프트웨어 로봇을 거의 혼자 힘으로 개발을 하였던 것입니다. 스기야마시가 개발한 것은 독자적인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인쇄하는 등의 메인 기능으로, 개발 기간은 약 4일이고 이후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 등의 예외적 상황 처리는 IT 벤더의 개발을 의뢰한 개발 기간이 3일 정도 소요되어 5월 하순부터 소프트웨어 로봇을 가동시켰습니다. 효과는 매우 커서 사람이 하는 작업에 비해 다운로드와 인쇄 작업 시간을 60에서 80% 정도, 재난지원금 관리 시스템으로의 데이터 입력 작업 시간을 60에서 70% 정도 단축할 수 있었는데, 인쇄와 데이터 입력을 반복하는 작업으로부터 많은 직원들이 해방되어 다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바라키현 총무부 행정과의 기쿠치 씨는 신청 한 건당 지급 처리에 처음에는 12분 정도가 걸렸지만 RPA 도입을 통해 2분으로 단축되었고, 지원금 지급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의 노동 시간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쿠치 씨가 말하는 신청이란 이바라키현 코로나19 감염 확대 방지 협력금에 관한 것으로, 휴업 요청에 협력한 현내 중소기업 등에 10만 원부터 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이바라키현은 디지털 기술 활용을 전제로 대담한 결정을 내려서 원칙적으로 종이 서류만으로 신청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주민에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할 경우 종이 서류 신청에 비해 청내 시스템에 입력하는 작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지만,
컴퓨터 등에 익숙하지 않아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여 일부러 종이 서류를 이용한 신청 절차를 단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의 배경에는 든든한 아군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RPA입니다. 신청을 접수한 후 직원은 내용을 심사하여 재무합계 시스템에 은행 계좌와 지급액 등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러한 데이터 입력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해 RPA를 이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군은 AI OCR 서비스로 말 그대로 AI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OCR 광학적 문자 인식으로 기존의 OCR보다 높은 정밀도로 문자를 인식할 수 있는데 AI OCR 서비스는 2018년에 시험 운용된 후 2019년부터 이용되어 왔는데 AI OCR을 이용하면 그 시체가 엉망인 문자도 읽어낼 수 있으며 신청서를 우편으로 받아 AI OCR을 통하여 데이터로 변환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직원은 우선 종이 신청서를 복합기로 스캔해 PDF 파일을 작성하고 이 파일을 AI OCR 서비스로 탐독해 손글씨를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하고 변환한 결과를 직원이 체크한 후에 재무회계 시스템으로의 입력을 RPA로 자동화하였고 AI OCR에는 컨젠트 랩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대각기 손글씨가 채택되었습니다. 파트 2는 재택근무의 난제 해결로 재택근무를 추진하는 기업에게도 종이 서류와 사원의 근무 상황 파악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발생한 이와 같은 과제에 기업들은 RPA를 이용해 해결에 나서고 있으며 BPM,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등의 다른 기술과 결합한 활용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근하는 사원 수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시스템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사무 처리에서 직면한 난제를 RPA로 해결한 것이 손해보험 재팬입니다. 2020년 4월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험료가 변경되면서 손해보험 재팬은 3만 5천 건의 계약에 대해 보험료의 일부를 환불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통상적인 업무 외에 발생한 추가적인 업무와 함께 3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은 더욱 커졌는데 코로나 확산 방지책으로서 재택근무를 추진하는 가운데 많은 사원들이 출근해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 2017년부터 활용해온 RPA로 우선 전국의 영업점에서 수집한 환불 절차에 관한 종이 서류 내용을 외부 업자에게 위탁해 데이터화하고 그 결과를 RPA로 사내 시스템에 자동 입력해 환불 절차를 처리했습니다. 손해보험 재팬은 RPA 외에도 AI OCR을 활용해 페이퍼리스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AI OCR을 50종류의 사내 업무에 도입하였으며 그 활용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에는 타사와의 공동보험에서 결제 업무 일부를 페이퍼리스화할 예정인데 현재는 타사로부터 받은 종이 서류에 담당자가 영업증 등의 정보를 적은 후에 복사하여 영업증에 배포하고 있으며 그 수가 매월 1만 건 이상으로 손해보험 재팬은 RPA와 AI OCR을 통해 페이퍼리스화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RPA로 송이 서류를 스캔한 PDF 파일의 업로드, AI OCR로 탐독한 텍스트 데이터를 엑셀 매크로 가공 등을 자동화하는 것으로 처리 후에 PDF 파일 등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통해 공유하여 영업점 담당자가 업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손해보험 재팬처럼 페이퍼리스화에서 RPA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 사원의 업무 가시화와 돌발 업무 지원 등에서도 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토리 홀딩스는 코로나19 대책으로 대부분의 사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만 종이 서류를 취급하는 업무를 위해서는 출근해야 하는데 출근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늘리기 위해 페이퍼리스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팩스로 받아온 업무 관련 정보를 거래처에 협력 아래 엑셀 파일로 변경해 메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정보를 전자데이터로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후에 컴퓨터 작업을 RPA로 자동화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본 토운도 4월부터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인 재택근무를 보급하기 위해 페이퍼리스 프로젝트를 개시하여 몇몇 안건에 RPA를 적용하고 있는데 페이퍼리스화를 한 후에 데이터 입력 등 관련 처리를 RPA로 자동화한다면 업무 효율은 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재택근무 보급과 함께 사원의 업무 가시화에 RPA를 활용하는 기업도 나오고 있는데 미쓰 스미토모 파이낸스 리스는 재택근무를 하는 사원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RPA로 매일의 컨디션과 재택 출근 등 그날의 근무 형태를 전형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사내 업무에 RPA를 적용해 왔다고 합니다. 산토리 홀딩스도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가운데 사원의 업무를 가시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로봇을 활용하고 있는데 사내 시스템에서 사원의 스케줄 정보와 근무 태만 관련 정보를 수집해 부서 매니저용으로 표 형식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작성하여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니저가 멤버에게 업무를 지원하거나 미팅에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파트 3는 RPA 연수도 원격으로 동영상을 활용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RPA의 보급 활동 자체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RPA 선진 기업들은 대면이 중심이던 연수를 온라인 형식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로봇 개발 운영 환경을 정비하는 가운데 서버로 가동되는 RPA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소프트웨어 로봇의 개발 연수 및 서포트를 위해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곳 중 하나가 소프트뱅크로, 소프트뱅크는 2016년경부터 RPA 도입을 개시하여 현장의 업무 담당자가 소프트웨어 로봇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단체 연수 및 대면 서포트 등을 통해 지원해 왔지만 지난해 4월 이후 최대 약 90%의 사원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되면서 연수와 서포트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NEC 매니지먼트 파트너는 대규모 텔레워크를 실시하게 된 올해 4월 이후 모든 RPA 개발 안건에 대해 업무 담당자가 자동화를 원하는 컴퓨터 작업을 파워포인트의 데스크탑 녹화 기능으로 기록하도록 했으며 개발자도 녹화 결과를 원격지에서 확인해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발자가 사전에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질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RPA 선진 기업들은 RPA 개발 운영 환경을 개선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로봇 개발자와 사무 담당자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도 개발 및 보수 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도 RPA 선진 기업들은 RPA 도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장을 지원하는 대중적 디지털화를 목표로 RPA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구체적인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u.ac.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마음을 읽고 사람에게 다가가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해피 테크놀로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